안녕하십니까, 김현준 공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영업 크레탑 주요사항 체크 한번 보실까요? 크레탑을 열었습니다. 뭘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다 이래버리면 크레탑 열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크레탑을 열었을 때 일일이 모든 항목을, 그 20페이지가 넘는 모든 항목을 다 체크할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주요사항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체크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저 같으면 20개에서 30개 사항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잘 체크하셔도 대표들이 뭐가 부족한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종업원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종업원 수가 얼마예요? 108명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럼 2007년도면 몇 년 벌써 된 거죠? 16년 정도 된 건가요? 이 대표님의 나이를 확인해 보니까 뒤쪽에 가면 나이가 나오잖아요. 68년생입니다. 그러면 56세 정도 되겠네요. 40세 창업을 하셨네요. 그래서 16년째 대표를 하고 있고 지금 이분이 56세십니다. 그러면 아직은 가업 승계가 급하지는 않으신 분이세요. 애들이 아직 덜 컸어요. 이분이 만약에 4, 5년이 지나서 60세가 넘어갔다고 하면 자식을 30살에 낳아도 30대는 됐겠네요. 자식도 사회생활을 1년 내지 2년 하다 보니 사회생활 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는 게 낫다 생각할 수도 있고, 아버지 대표님 입장에서도 내가 잘 만든 회사 우리 애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애가 마침 그걸 원하기도 한다면 가업을 어떻게 하면 잘 물려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업용 재산가액이 비상장 주가인데 비상장 주가 가액이 만약에 600억이면 가업 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면 50% 해당하는 300억이 세금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 가업 승계할 때 가업 상속공제를 받는 것도 상당히 좋겠죠. 600억까지는 50% 최대 공제하니까 300억 세금을 안 내면 세부담 없이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되잖아요. 그런데 가업 상속공제는 앞뒤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으로 가업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를 나중으로 이연시켜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당장에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만 과세가 뒤로 밀린 것이지 면제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내야 되는 세금이니까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가업 상속으로 가지 않고 살아서 주식을 증여할 수도 있잖아요. 창업을 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항목마다 공제가 커지고 세금을 줄이며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컨설팅 하는 것도 우리들의 한 꼭지가 되겠습니다. 종업원이 108명이면 뭐 한다고요? 경정청구, 노무관리, 그 다음에 종업원 단체보험, 외관법인이 있습니다. 외관법인. 외관법인은 외부감사 받는 법인이 외관법인이 되잖아요. 그죠? 외관법인은 공인회계사에 외부감사를 받는 건데, 만약에 외관법인이 아닐 때는 일반법인이잖아요. 일반법인일 때는 기장세무사가 많이 도와줘서 비교적 세금을 조금 냈다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꼼꼼히 챙기고 비용도 좀 잘 만져주고 해갖고 법인세가 1,000만 원 나왔는데 공인회계사 외감을 받고 나니까 세금이 만약에 좀 늘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1,000만 원 드는 세금이 꼼꼼히 외감을 하니 1억이 나왔다고 가정합니다. 뭐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겠지만 세무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아니, 이 회사는 일반일 때는 세금이 작은데 외감이 되니까 세금이 많이 늘었네.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동안 탈세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외감으로 곧 진입하는 회사라고 하면 저 같으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대표님, 외감으로 가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좀 늦췄으면 싶네요. 이런 얘기를 하겠죠. 외부감사 받는 거는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외감으로 가는 기준이 뭘까요? 자산 120억 이상이고 매출액이 100억 넘어가면 외감입니다. 자산 120억 넘어가고 부채가 70억 이상이어도 외감입니다. 자산 120억이 넘어가고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어도 외감입니다. 4개 항목 중에 2개 항목이 해당되면 외감이 되거든요. 외감으로 가는 시기를 늦추려고 하면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게 자산을 줄이는 거네요. 자산을 줄이려면 이익이 줄어야 되죠. 이익을 줄이려면 비용이 늘어야 되겠습니다. 또 경영인정기획위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하나하나 항목을 보면서 체크하실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주구성을 한번 봤습니다. 주주구성을 보니까 대표자가 딱 50%만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대표자 성씨가 홍씨인데 자식이나 배우자가 들어와 있지 않고 타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타인이 나머지 50%를 25%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왜 대표가 딱 50만 가지고 나머지 50을 2명한테 나눠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과점주주라는 게 있습니다. 과점주주. 이 과점주주는 50% 초과 보유하고 있으면 과점주주가 됩니다. 51%가 아닙니다. 50% 플러스 한 주만 더 가지고 있더라도 과점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과점주주의 불이익이 있는데 이 불이익의 두 가지는 법인세 2차 납세 의무입니다. 원래 법인세는 법인이 내야 하잖아요. 이제 법인이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하면 과점 주주보고 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간주 취득세가 있습니다. 만약에 40%였던 주주가 있습니다. 이 주주가 과점이 됐습니다. 60%로 올라갔어요. 과점이 아니었던 자가 과점이 되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미 법인에서도 취득세를 다 냈다 하더라도 과점 주주에게 60%에 상당하는 취득세를 또 부과하는 제도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대표 생각에는 과점이 안 좋은 거구나, 과점 피하자, 법인세 2차 납세 의무 피하자 하는 생각이 들 것이고, 과점은 50% 플러스 한 주라도니까 한 주 없애버리고 50%면 과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 50%만 보유하고 나머지를 직원이든 친구든 남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겠죠. 실제 자본금은 내가 다 냈지만 이름만 빌린 차명 주식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처음 맡길 때는 만약에 자본금이 1억이라고 가정하고 25% 2,500만 원씩을 두 명한테 맡겼는데 세월이 지나서 회사가 너무 잘 돼서 주가가 100억이 됐다고 가정하면 두 명 차명 주주의 주가가 25억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찾아오려고 가정할 때는 처음에 맡길 때 1억에 대해서는 2,500씩이었는데 액면가 2,500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올라버린 25억으로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서류상의 주인이 실제 주인으로 추정을 받습니다. 대표 나는 다 내 거고 이 두 명 주식은 차명 주식이라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세무서는 실제 서류상의 주인 차명 주식 거로 보는 거죠. 그런데 대표가 그냥 가져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증여 받았구나 해서 세금이 과세되겠죠. 증여세가 좋게 10억 이상, 12, 3억 이상 가까이 나오겠죠. 내 거 가져오면서 그만큼의 세금을 내면서 가져올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명주식 회수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차명주식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2001년도 7월 23일 이전 설립법이냐에 따라서 국세청 프로그램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001년 7월 23일 이후 설립법인이라고 하면 국세청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긴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그때는 명예신탁 환원 소송, 주주권 확인 소송으로 가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차명으로 되어 있는 이 주식의 주주권이 원래 대표 나한테 있음을 확인해 주세요 하는 소송이 주주권 확인 소송입니다. 이런 것들은 명의신탁 환원 소송을 많이 담당해 본 변호사가 맡아야 좋겠죠. 그래서 신탁 환원, 이것도 우리 한 컨설팅 꼭지가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처럼 주가를 계산했더니 이 주가가 상당히 높다라 그러면 상속 증여 플랜이 나올 것이고, 배우자의 2차 상속 문제도 나오겠죠. 이거에 대해서 보정 플랜도 해야 되는 거고, 법인세 신고를 만약에 3월에 했다고 하면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기장세무사가 뭘 보내줍니까? 세무조정 계산서라는 걸 보내주잖아요. 그럼 보통 3월 말이 되면 정기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공람을 하고 여러분 다 이상 없으면 이거 승인해 주세요 하는 절차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 작년에 돈 많이 벌었대, 누적 이익 잉여금이 상당히 많대, 그러니 우리 배당합시다 하는 배당 결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건 정기배당이라고 합니다. 상법에 보시면 영업연도의 1회 안에서 중간 배당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가 됐습니다. 9월, 10월, 8월 이렇게 됐잖아요. 내년까지 가지 말고 우리 중간 배당 한번 하자, 중간 배당 결의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라고 하면 중간 배당을 언급해 주는 것도 딱 맞겠네요. 지금 잉여금도 많고 상반기 결산해 보니 이미 벌써 작년도 벌어들인 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상반기에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잉여금도 많이 쌓여 있겠죠. 그러면 내년까지 가지 말고 올해 한번 배당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얘기가 또 되는 거잖아요. 또요, 특허권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제조업체인데 제조업체로서 기술력도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 낼 만한 사항이 있겠죠. 이 특허를 개인으로 내서 법인에 파는 것도 하나 고려해볼 만합니다. 특허권, 상표권 이런 것들은 산업재산권인데 내 명의로 됐던 걸 팔게 되면
이거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처분됩니다. 기타 소득이면 필요경비 60%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권을 1억에 팔았다고 하면 60% 6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4천만 원만 과표가 되는 것이죠. 세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플랜이 되는 거죠. 또 ISO 연구소 설립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장점이 되죠. 그러면 ISO 벤처 인증, 기업 부설연구소, 그 다음에 이노비즈, 메인비즈 이런 것들을 인증을 받으시는데요. 왜 인증을 받을까요? 예를 들어서 ISO를 생각해 보시면 IS라는 것이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지 않습니까? 국제 표준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할 때 좋죠. 그리고 국가 조달 입찰할 때 IS 인증이 돼 있으면 우대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조업체는 외국 수출도 안 하고 내수만 하고요. 조달 입찰 같은 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굳이 IS 인증을 왜 받냐 이거죠. 그리고 벤처 인증을 받는 것도 설립하고 3년 이내에 인증받아야 세금에서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 5년, 6년 지나서 우리 지금이라도 벤처 인증을 받자라고 하면 세제 혜택 다 물고 나간 다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 7년 된 법인은 벤처 인증 안 받는 게 나을까요? 그래도 받아야 됩니다. 아까 수출하지 않고 국내 매출만 하고 조달 입찰 하지 않아도 ISO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은 이노비즈거든요. 메인비즈고요. 이노비즈는 어디서 하냐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죠. 기보에서 이노비즈를 인증을 해주는데 벤처라든가 이노비즈 이런 것들은 다 누가 만든 겁니까? 대통령들이 선거 공약으로 만든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벤처기업 육성이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IT 쪽에 집중 투자해서 우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도 IT 강국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IT를 육성하기 위해서 벤처기업 인증하면 혜택을 주겠다. 김대중 대통령 선거 공약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벤처 말고 만든 게 뭘까요? 그게 이노비즈인 거죠. 기술력 바탕 회사는 이노비즈를 인증받아라. 그러면 혜택을 주겠다. 그 혜택이 뭐냐면 대출 받을 때 이노비즈 인증이 돼 있으면 기술보증기금에서는 보증료를 감면해주고 시중은행 이자도 줄여줍니다. 그런데 이노비즈를 하나 받으려고 하면 1차 심사, 2차 심사가 있습니다. 자가심사에서 650점을 넘어야 되는데 이 650점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으면 ISO가 있거나 벤처가 있거나 하면 가산점이 들어가는 거죠. 이 가산점들이 들어가줘야 650점을 넘기가 쉬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심사 통과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모든 것을 구비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대출받기에 유리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인증 관련을 봐주는 것도 한 꼭지가 되겠습니다. 또요,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으면 이 기업부설연구소에 들어간 돈에 연구비 인력개발비에 25%를 세액 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연구비 인력개발비가 10억에 들어갔으면 2억 5천이지 않습니까? 법인세가 2억 5천 나왔는데 25% 2억 5천이 공제돼 버리면 세금은 없어지는 거죠. 요거 인증 관련 연구소 설치 관련 컨설팅 하는 것도 요것도 한 꼭지가 되시는 거고, 이런 걸 잘 활용해 주시면 그 과정에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크레탑을 보시고 나면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를 하나하나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거를 컨설팅 하시는 이런 내용이 필요한데 전체를 다 이해하시기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지금 10분, 20분 사이에 이걸 봤습니다만 더 확실하게 알고 내 걸 만들려고 그러면 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되겠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과정에 36시간 과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들어와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